자, 우리 이제 그 원가 모의고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45의 기출문제인데 기출 변형 모의고사, 기출 변형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도 기출 변형 모의고사 많이 보셨잖아요. 기출 문제를 이제 토대로다가 이제 숫자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꾸고 또 질문도 좀 바꾸면서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가 이제 이 모의고사 과정의 그 어찌 보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문제에서는 이게 OH계죠. 제조 간접비가 있어 왼쪽에 이제 실제 발생액이 있잖아요. 실제 발생액에 뭐가 있냐면은 간접 재료비 IM이라고 진짜 제가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간접 재료비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단기 중에 7만 원의 원재료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제거 이제 원가 뭐 기본서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가 원재료 기초, 여기가 매입이죠. 매입 또는 구입. 그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가 DM이 있고 IM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그리고 여기가 기말이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는 간접 재료비를 거의 다루지 않는데 주관식 시험에는 간접 재료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그 1번 자료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위에 문제 1번의 세 번째 줄. 자, 성준은 X1년도 기초재고가 없잖아요. 기초재고가 없고 그다음 매입을 줬어요. 그게 가로 1번에 가로 1번 보시면 단기 중 7만 원의 원재료를 구입했고 그러니까 여기 매입이 구입이 7만 원이에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재료를 갖다가 사용했는데 그 사용한 게 어디냐면은 괄호 4번 자료에 보시면 직접 재료 원가의 합계가 있습니다. 거기 직접 재료 원가를 보시면 그게 5만 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로 1번 자료 보시면 단기 중 7만 원 원재료 구입했고 기말은제 만 원의 원재료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간접 원재료가 있는 거예요. 간접 재료비가 만 원만큼 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문제 핵심이 이거예요. 이 문제 핵심이. 그 다음에 역시 노무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로 2번을 보시면은 여기다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가로 2번이 기초 미지급 노무원가 기말 미지급 노무원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미지급 노무비예요. 그럼 얘는 미지급 노무비가 부채죠? 부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초 기말 증가 감소. 그럼 미지급 노무비는 왜 증가? 노무비가 발생하니까 증가하죠. 이렇게. 그다음 왜 감소해요? 얘는 의무잖아요. 현금을 지급하니까 감소하겠죠. 그러면 거기 가로 2번 자료 보시면 이따가 이제 우리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할 건데 지금은 시험 끝나고 강평하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되니까 요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중에 지급한 거는 9만 원이에요. 여기 현금 지급한 거 여기가 9만 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초 미지급 노무원가는 만 원이고 기말은 3만 원이다. 이거 만 원이고 여기는 3만 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발생액은 얼마냐? 1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무비 발생액이에요. 그럼 이 노무비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직접 노무비. 노무비는 이제 우리가 DL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레이버 코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다이렉트 레이버. 그 다음에 ILS. 이거는 간접 노무비가 돼요. 간접 노무비. 그래서 우리 가로 4번 자료 보시면 직접 노무원가가 8만 원이에요. 여기가. 그럼 간접 노무원가는 이게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핵심은 뭐냐면 이 간접 노무원가를 찾으셔야 여기 3만 원. 요게 이제 IL이죠. 간접 노무원가요. 요거는 직접 여기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는 뜻이에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경비를 한꺼번에 줬습니다. 그래서 가로 3번이 단기에 발생한 제조 경비죠. 거기 얼마냐면 7만 원이에요. 이게 경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임차료라든가 뭐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뭐 수도 광열비라든가 이렇게 공장에서 발생하면 실제 발생한 금액이 이제 얼마가 되냐면 이게 11만 원이죠. 이게 11만 원.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하겠지만 이제 배부액은 얼마냐면 15만 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과대 배부 4만 원이다. 근데 아무튼 이 부분을 찾는 게 이 1번 문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동안 읽어보세요. 이따가 이제 해설을 해드릴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야 된다.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은 뭐냐면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조 부분의 원가를 갖다가 개별적인 제품에다가 배분한다.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문제에 있어서. 자, 그래서 걔를 갖다가 이쪽에다가 살짝 한번 제가 어떤 모양인지 그림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 수선 동력이 있고 가공, 조립이 있죠. 그러니까 공장에 보시면 가공이 있고 이게 제조 부분이에요. 여기 조립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선이 있고 동력이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품이 이제 뭐냐면 제품 A, B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품 A가 뭐예요? 이게 보잉 787기다. 제품 B는 뭐 전투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보조 부분의 역할 제조 부분을 배부해요. 그러면 얘네들을 배부를 해주면 좋은데 뭐가 문제냐? 보조 부분 상호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무시하면 직접 배분법, 순서를 정해서 고려하면 단계 배분법, 완벽히 고려하면 상호 배분법이죠. 좀 이따도 이제 우리가 이 문제 해설해 줄 텐데 상호 배분법, 이 문제 상호 배분법에서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이제 배분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제조 부분의 원가가 나와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개별적인 제품에다가 나눠준다. 결국 이게 뭐냐? 부문별 배분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본 강의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공부하시고 했던 게 뭐냐면 공장 전체는 뭐 이걸 무시하고 전체를 갖다 다 합쳐놓고 나서 하나의 배분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장 전체 배분율법이고 얘는 부분별 배분율법이니까 여기 있죠. 가공 부분과 조립 부분의 배분율을 달리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 보면 가공 부분에 배분율이 있습니다. 가공 부분. 걔는 얼마냐면 배분이 있다 해보면 그 시간당 2,500원이고 조립 부분은 2,000원이죠. 부문별 배분율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가지고 한다. 그럼 얘는 뭐가 된다? 공장 전체 배분율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에 당연히 뭐가 나와요? 부문별 배분율법이 나오죠. 아무튼 이것도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쭉 해보겠다. 그러니까 문항은 1, 2, 3, 4, 5로 나와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냥 하나의 문제예요. 결국 뭐예요? 제품 A 또는 제품 B에 배분되는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거죠. 보잉 787기에 배분된 제조 간접비. 그러니까 전투기에 배분되는 제조 간접비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동안에 이 문제를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셔야 돼. 그리고 해설을 들어야지만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을 보세요. 자, 문제 3번은 뭐냐면 종합원가의 가장 기초적인 거죠. 이 문제가. 그래서 물음도 역시 뭐 5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냥 끝까지 지금 원래 물음 5번이죠. 물음 5번이 원래 뭐겠어? 완성품 원가하고 기말 제공품 원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것까지 구하는 게 이 공부의 핵심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음 1번은 뭐 재료 A의 완성 상태는 단위당 원가, 물음 2는 재료 B의 단위당 원가, 물음 3번은 뭐예요? 가공 원가의 환산된 단위당 원가죠. 그럼 이 방법이 뭘로 푼다? 선입선출법. 그래서 이 문제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 줄이에요. 재료 A는 공정 초에 모두 투입되고 그 다음에 재료 B는 공정 60% 시점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수업 시간에 스프 A가 있고 스프 B가 있다. 그러니까 시점별로 이제 스프를 투입하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3번은 가장 뭐 기초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하실 때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제가 답안지를 잠깐 훑어보니까 우리가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죠? 테두리 밖으로 자꾸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이 객관식하고 달라요. 이제 주관식은 내가 이 답안지 여기다 뭐를 집어넣겠다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서 전반적인 구도를 좀 그려놓고 이제 풀기 시작하면 된다. 왜냐면 시간이 충분해요. 시간이. 문항당 15분씩을 주어진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시험지에다 다 풀어놓고 옮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 답안지에다 직접 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냥 막 크게 XP 이런 거만 안 치면 돼요. 틀렸어도 냅더라고요. 그럼 부분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XP를 치면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려도 그냥 만약에 시간 없어서 아니 못 풀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상태 그대로. 그리고 웬만하면 어느 정도 숫자나 이런 게 좀 추정이 되면 위에 답에다 뭘 써주라고요. 그게 이제 완결을 짓는 거예요. 종결을.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냐 고민만 엄청 하고 머릿속에 거의 한 7, 80%인데 산출물이 제로인 상태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어떻게 된다? 답안지에다가 풀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풀다 보면 막 실수하고 열받게 하지만 그렇다고 X표를 치는 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항상 내가 두 줄로 글 생각 그것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4번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좀 별표를 치시고 문제 4번을 제가 풀어드릴 텐데 이것도 이게 엄청 쉬워요. 알고 나면. 근데 여러분들이 4번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CVP 할 때도 여러분들 원래 뭐예요? 공무원 할 때도 복수제품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좀 취약하죠 이렇게. 근데 이 문제도 답이 엄청 쉬워요. 문제 구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따 다시 한번 풀 텐데 해설지가 일반적인 풀이 방법인데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려면 항상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 변동원과 손익계산 항상 관리에게는 우리 CMIS 변동원과 손익계산 그래서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 공원이 여기서 고정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니까 4번 문제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이거를 먼저 해놓으면 돼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로 자 제품 A가 있어요. 생산량은 9,000단위고 단위당 판매 가격은 100원이죠. 그럼 A는 얼마냐면 현재 9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B는 얼마냐면 거기 3,000단위고 200원이니까 60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전체 매출은 150만 원이에요. 엄청 쉬워요, 여러분. 알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제 특이한 제가 기출을 변형했다고 했잖아요. 기출 문제는 단위당 변동비를 줬어요. 근데 저는 단위당 공원이익을 줬습니다. 그럼 변동비는 얼마예요? 거기서 써보세요. 60원, 160원이에요. A는 60원, B는 160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빨리 9,000단위 곱하기 60원 해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54만 원이죠. 그 다음에 그럼 B는 얼마가 되겠어요? 자, B는 3,000단위 곱하기 160원 해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48만 원. 그럼 여기 얼마냐면 102만 원이에요. 그러면 공원이익이 얼마냐면 48만 원이라고요. 이렇게 됐나요? 48만 원.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가중평균 공원이익은 뭐냐면 이걸 믹스해서 섞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 150만 원이 매출 48만 원이죠. 48만 원을 150만 원 나눠보세요. 계산기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48만 원 나누기 150만 원. 그럼 얼마가 돼요? 32%. 그래서 32%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가중평균 단위당 공원이익이죠. 여기 보세요. 자, 여기 48만 원이 총 공원이익인데 얘가 몇 개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9,000개, 3,000개. 몇 개? 12,000개라고요. 48만 원을 12,000개로 나눠보세요. 여러분 48만 원 나누기 12,000개. 그럼 얼마? 40원. 그럼 답이 1번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고정비가 36만 원이고 그럼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48, 36만 원 빼기 16만 원인가요? 얼마? 12만 원인가요? 12만 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2번하고 4번을 묶어보세요. 자, 2번이 뭐예요? 자, 현재 영업 레버리지도 돌 배웠잖아요. 영업 레버 어떻게 보고 여기 있잖아요. 영업이익분의 공원이 돌. 옛날에 하던 거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영업이익분의 공원이 4라고요. 4.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돌은 영업이익분의 공원이고 뭐예요? 안전한 계율 분의 1. 그러니까 안전한 계율은 돌분의 1이에요. 4분의 1, 25%. 이렇게. 그러니까 2번, 4번은 그냥 점수를 주는 거예요. 잘 못 풀어도 그냥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4번 문제가 이게 우리 기출문제 많아요. 이 4번 문제가. 근데 여러분들 4번 문제를 어려워하는데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이거를 반드시 보라는 뜻이야. 이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쉰 다음에 이제 해설해 드릴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해설할 텐데 미리 좀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포인트를 짚어드렸으니까 요걸 명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중평균이라는 뜻을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가중평균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게 힘든데 가중평균의 개념을 알면 4번 같은 문제보다 더 쉬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관리회계의 생명은 뭐다? 여기 있잖아요. 변동과 손익계산서, 공원이익 손익계산서 이게 관리회계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식이 좋은 게 뭐냐면 객관식은 막 시간 옆에서 막 뭐 몇 초 단위로 막 계속 막 빡빡 찍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힘든데 주관식은 4번 문제를 15분 동안 푸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분이면 다 풀어요. 근데 이거를 표현을 해야 돼. 표현. 주관식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걔를 어떤 식으로 답한지 보통 한 이제 우리 2페이지 주잖아요. 이렇게. 그럼 2페이지에 내가 얘를 어떻게 좀 표현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반드시 이걸 하나 천천히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 계산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계산기를 쳐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암산하다 보면 실수를 해요. 우리 공무원 시험 볼 때는 암산하지만 이제 우리 내부 시험 볼 때는 다 계산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합격률이 중요해요. 여러분 많이 합격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실무 검정고시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조사위원 그런 과정도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위원 그것도 이것도 제가 이제 엄청 많이 했죠. 회계 실무 검정고시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답안지도 많이 걷어보고 채점도 하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그 애로사항도 많이 알고 있어요. 뭐냐면 현직에 계신 분들은 시간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바짝 이제 써주면 되고 그다음에 풀이하는 요령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냐면 그 요령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해설지만 봐서는 잘 모르고 반드시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재무회계서부터 해설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